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철인 3종 경기 유망주였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 이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이 오늘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건데요. 세 사람은 모두 폭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고인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도 모두 마음은 아프지만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팀닥터라는 한 사람만의 잘못이라는 걸까요? 고 최숙현 선수는 분명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고 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 기자회견도 있었죠.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분명하게 증언했고요. 심지어 미성년자 선수에게 음주를 강요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그 사람들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야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진한 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서 장욱현 영주시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정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3차 추경에 대해서 그 내용 좀 알아보고요. 또 팩트 체크도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외교 안보 라인 교체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잠깐만 우리 최백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박지원, 외교안보 특보 임종석, 정의용 이렇게 내정이 됐는데 다른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좀 매스컴에 많이 하마평에 올라서 예상이 됐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인데요. 이분이 이제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또 반문이었고 3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뭐 이 정부 들어와서 문 정권에 대해서 아주 지지를 많이 했지만 상당히 좀 다들 놀란 것 같아요.
박지원 전 의원의 내정에 전 대해서는 의원을 쓴 것에 대해서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교체에 대해서? 저는 뭐 절묘한 인사였다고 보는데요. 절묘했다. 예.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인사는 그러니까 사실 뭐 탕평이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제 2년 남았거든요. 예. 2년도 채 안 남았죠, 이제는 그러니까요. 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그 과제가요. 저는 이제 흔히 제 표현으로 이제 K경제하고 K평화라고 표현을 해요. K경제와 K평화. 예. 예.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서는 우리가 경제를 소득세 성장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그 소득세 성장의 양대축이 공정경제하고 혁신성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혁신성장이 제대로 이제 성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게 이번에 이제 한국판 뉴딜로 이제 또 이제 그 재포장됐지만은 하여간 그게 성과가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가 2018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그 기대를 업시켰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3차 하노이 회담이 깨지면서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정체 상태에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권 혹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속이 타는 부분이 그렇죠. 저는 이 그 경제 혁신 성장 부분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경제와 한반도 평화. 예. 두 가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한반도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장애물이에요. 미국이라는 예. 장애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반도 문제 사실은 주인은 그러니까 남북이 돼야 되는 건데. 예. 남북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에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난 이후에 사실 미국이 주인공 역할을 해왔다고요. 그렇죠. 예. 예, 한반도에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도 퍼지는 게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주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복원시키기 위한 저는 이제 이게 이번에 인사가 바로 그 복원시키기 위한 카드였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이인영은 국회의원 정치인이잖아요. 예.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이제 원내대표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어쨌든 간에 기반을 좀 갖고 있고 등에 업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대협에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초기 의장하면서 이제 상징적인 또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사실 국가안보실장이 서훈시로 교체가 됐잖아요. 예. 서훈시도 이제 그러니까는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대북전략실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지북파죠. 북한을 알고 있는 이제 이런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는 통일 문제에 어쨌든 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전면 배치를 해가지고 예. 남북 관계를 그러니까 이제 돌파하겠다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요 고위 공직자들이 네. 자리를 맡았을 때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경제를 만약에 혁신성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재부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한테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가지고 저는 그걸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간단한 과제라면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자기 손에 흙탕물도 튀기고 그리고 자기 몸을 던져야 돼요. 헌신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 그냥 소위 말해서 모양새만 갖추고 있다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그렇죠. 국민과 국가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맡은 바를 어쨌든 간에 성과를 내야지만이 자신의 정치 생명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인영 카드는 괜찮은 카드라고 봐요. 예. 괜찮은 카드라고 보고요. 예. 자, 2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 이제 경제와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했고, 그러면 조만간에요. 뭐 예. 경제 라인도 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너무 좀 오래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경제 라인도 경제 라인이지만요. 예. 청와대 정책실이 사실은 문제예요. 아, 정책실이요? 예, 이 혁신 성장을 하려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정부 부서에 여러 이제 경제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예, 예. 기재부도 있지만은 뭐 산업자원부도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예, 예. 국토건설부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경제 저쪽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종합적으로 이게 다 상호 관련돼 있어요. 혁신 성장이에요. 예, 예. 심지어 보건복지부도 관련돼 있고 교육부도 관련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이거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게 청와대 정책실이에요. 예, 예. 지금 김상조 실장.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관료들한테만 맡기게 되면은 관료들은 되게 뭐 특히 이제 뭐냐면 그 내부 출신에서 내부에서 그러니까 인사 이동한 이제 관료들은요. 전임 정부에서 연속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 정책을 수행을 하려는 고 관성이 있어요. 예, 예. 자기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새 정권의 철학이 반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예. 할 수 있는 게 청와대 정책실이 전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경제 라인도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분명히 다음에 손볼 때는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제가 분명히 기용이 될 것이다. 전화가 분명히 청와대에서 올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 저는 제가 쓴소리를 하는 이유가요. 갈망이 없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긴 뭐 17명이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그 당대표를 걷어차고 나오신 분인데 뭐 경제수석이나 아니면 뭐 기재부 장관, 뭐 정책실장, 아니 요즘 부동산 문제 하도 뜨거워서 국토부 장관 뭐 이런데 전화가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저 헌신해야 된다면서요, 누구든 들어가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평생 30년 이상 공부를 하면서요. 예.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우리 경제 사회의 근본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결국 이제 저는 청와대 정책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일개 개별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한테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교수님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위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고 또 바라고 있으니까 좀 전화 오면은 좀 하시죠. 전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3차 추경이 이제 예산 통과했고요. 예. 이게 35조라는 역대급 규모. 예. 이번 추경으로 한 890만 명 정도 혜택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기재부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번 3차 추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이제 그 추경을 하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요. 예. 이게 이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예산이 있고 추가로 또 하는 예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3번을 했잖아요. 예, 올해 들어서. 예, 3번을 한 이제 이 총 금액이요. 예.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금액이 그게 이제 59조입니다. 59조, 총 1, 2, 3차 추경 합해서. 예, 합친 게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12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본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때요. 예. 그 금액이 512조 3천억 원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3차 추경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정부가 지출하는 올해 총 지출액이요. 예. 546조 9천억 분이 안 돼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냐면은요. 예. 차이가 얼마냐면 34조 6천억 원이에요. 아니, 지금 본 예산에 512조가 있었고, 지금 예. 추경 1, 2, 3차에서 59조 원 더하면은, 한 570조 원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546조라고요. 왜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원래 이제 그러니까 지출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예. 줄인 거예요. 원래 예산 조정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세출 조정.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경제가 붕괴 상태에 이렇게 있으니까. 예. 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건 사실 경제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방어하겠다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규모로 역대 최고로 이렇게 투입하는 이유도 그만큼 경제 붕괴가 심각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한 59조 정도 60조 가깝게 이렇게 그동안 3번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한 34조 한 6천억 원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번에 3차 추경한 규모보다도 안 돼요.
현재 지출한 것은요. 실질적으로 추경한 거는 예, 새롭게 그렇죠. 돈 들인 거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집어넣어주고, 예. 왼쪽 주머니에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충분치가 않다. 예.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국가 빚이 많이 증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국가 빚이 뭐 110조가 증가했더니 뭐 이런 언론들이 보게 되면 하여간 이렇게 쏟아내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 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올해 본 예산을 편성할 때요, 지난해. 예. 지난해 편성할 때 그러니까는 국가 빚이요. 예. 국가 빚이 어느 정도 그랬었냐면은 65조 정도가 그러니까 이미 증가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이미 지난해 말에 예. 편성할 때 예. 65조 빚이 있는 예. 걸로.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번에 3차 추경을 하면서 예. 본 예산 기준으로 국가 부채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 34조 2천억 원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추경을 5분이 안 증가했으니까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 편성하면서 국가 부채가 증가한 건 한 34조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은 정부가 초과세수 때문에 지난해까지 한 3년 동안에요. 예. 초과세수가 거치면서 세금 수입이 많이 거친 걸 가지고 국가 부채 많이 갚았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2018년, 19년에는 오히려 국가 부채가 떨어지고 그랬었습니다. GDP 대비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긴축 재정을 했다고 이렇게 막 이제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말만 해도 뭐 39%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확장적인 재정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확장적인 재정을 하려다 보니까 적자 재정을 편성을 했던 거죠. 원래가요. 이미 적자 그래서 재정 거기에 한 편성하고. 65조 정도가 이미 그 당시 증가가 반영이 됐던 거예요. 순수하게 이번 코로나로 빚을 더 얻은 거는 35조. 34조밖에 안 된다. 예. 근데요, 인터넷 기사 보면 예. 거의 대부분이 다 뭐 재정 적자 어떡하냐, 국가 부채 어떡하냐 이런 기사들만 다 쭉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들은요, 그게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일부 언론들은 의도적으로 쓰고 또 나머지 일부 언론들은 그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해서 쓰는 기사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일부는 의도적으로 쓴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의도적으로 쓰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기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제 쫓아서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상당히 비현실적인 게 뭐냐면요. 국가 부채하고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OECD하고 IMF가 발표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발표했는데 OECD가 이제 개혁국가 34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재정 적자 같은 경우 우리가 올해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게 마이너스 3.9%예요. 예. 3차 추경까지 해가지고요. 예. 그런데 OECD 평균이 마이너스 11.1%입니다. 아이고. 네? 예. 미국이 마이너스 15%고요. 예. 일본만 해도 마이너스 11.6, 거의 12% 가까워요. 이게 지금 적자 규모입니까? GDP 그렇죠, 대비? 적자 규모죠. 적자 규모가 GDP 대비 올해 그러니까는 예. 소위 말해서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그만큼 더 많다는 얘기죠. 우리는 마이너스 3.9%인데 3.9%. 대부분이 예. 다 이제 마이너스 10%를 넘었다. 다른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가 34개 국가 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게 그러니까 낮은 거예요. 아, 저기 그렇습니까? 노르웨이가 마이너스 1.4%로 예상되고 있는데 노르웨이가 있군요. 노르웨이는 그러니까 뭐 예. 인구 1000만 정도뿐이 안 되는 나라라고요. 예. 사실은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나라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정을 걱정하고 지금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예. 이거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고요. 예. 국가 부채도 보게 되면 34개 국가 중에서 저희가 뭐냐면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들어는 봤어요. 예. 거기 한 120만 정도뿐이 인구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낮아요. 43.5%가 올해 이제 된다는데 3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그 GDP 대비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국가 부채 비율? 예. 이것도 OECD 평균은 127%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나라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단군일에 지금 뭐 체계적자니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은 예? 이거는 그러니까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오히려 겁박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좀 언론이 제대로 된 좀 보도를 해야 되는데 예. 아니 이 국제사회 속에서 OECD에 그러니까 주로 그 회원 국가들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경제 국가들인데 이들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우리가 굉장히 동떨어지게 지금 그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렇게 좀 교수님이 지금 방송 출연 많이 하고 계신데 예. 더 많이 좀 출연하셔야 되겠어요. 좀 더 많이 알리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적자 어떡하니 국가 빚이 어떡하니 지금 난리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전 세계에서 적자 2등으로 제일 건전한 나라고 국가 부채도 2등이다. 제일 좋은 나라다. 예? 부채가 없는 나라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랑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있잖아요. 예. 이런 나라들은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상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너무 지금 재정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재정을 안 쓰게 되면은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뭐 경제 3요소인가요? 뭐 가계, 기업, 정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 주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나마 기업이나 가계보다는 정부가 살림살이가 제일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돈을 풀어서 가게나 기업을 좀 더 살리는데 이렇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좀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경제 논리적으로도요. 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하게 되면요. 투입을 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돈 쓴 만큼이요. 최소한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로 이제 플러스 한 그러니까 1.0%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12.1%예요. 올해요. 그러면 중국만큼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면요. 우리나라 제가 계산해보니까 성장률 최소한 6.5% 이상 나와요. 그러면 그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가계와 기업의 소득을 우리가 강화시켜주게 되면 가계 부채라든가 기업 부채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씀으로써 그러니까는 정부 부채를 조금 늘리는 대신에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써야 돼? 어떤 것을 국가라는 것이 도대체 가계와 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정부가 무슨 자기 혼자 존재하려고 존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요. 조만간에 저 청와대 전화 잘 받으시고요, 교수님. 교수님 농담으로 받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8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했죠.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이어서 18년 재선에 성공해서 민선 6기, 7기 영주시정을 이끌고 있는 분이죠. 장욱현 영주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장욱현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네네. 자, 민선 7기 2주년 벌써 임기 반환점을 돌고 계십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민선 6기를 지나 7기도 어느덧 2년을 맞이하였는데요. 그 일로 승부하고 일로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국내외 경기 불황 그리고 무역 분쟁 또 무엇보다도 유례가 없던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실 어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과 함께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또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주시 모든 공직자들의 노력과 또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영주가 힐링 중심 행복한 영주가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뭐 코로나 탓에 뭐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영주시 코로나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영주도 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인근 이제 안동, 봉화, 예천 등에서 이제 많은 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영주는 사실 지난 3월 11일 날 5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4개월이 되기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명도 발생 안 했습니까? 넉 달째? 예, 넉 달째 한 명도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실 이제 민관이 협동하고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위생 수칙을 정말 잘 준수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제 감염병도 커다란 위험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19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분간 이 소비 절벽이 발생하고 지역 경제가 얼어붙어서 사실 그게 더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주시는 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시민 화합 또 경제 활력, 생활 방역 등 총 10개 분야에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7월까지 2달 동안 영주시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같이 삽시다 YSA를 추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오고 있고요. 또 코로나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뭐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또한 지역 경제 어렵지만 하나하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시민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영주시 같은 경우는 감염 환자만 보면은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 도내 시 중에서는 인구 만면당 이제 확진자로 보면 가장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3월에 5번째 확진자 나온 이후에 한 명도 발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다행이란 생각인데 역시 그 경제 위축은 뭐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요.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영주시가 되겠는데 자, 조금 질문을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있잖아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많은 지역민들이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첨단 베어링 산업은 사실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고요. 2018년 8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영주시가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후본지로 이제 확정이 된 데 이어서 11월에는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준공했고 또 모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베어링 관련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입주 수요를 확보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지금은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랄지 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 지정 등 사전 절차를 조기에 완료했고 경상북도와 또 도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지난 4월에는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예상으로는 오는 10월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가산단과 우리 베어링 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첨단 베어링을 통한
영주뿐 아니라 이 경북 북부 지역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이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후보가요. 이게 네. 지금 영주 말고 또 다른 지역 어디와 아니,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전국에 7군데 국가산업단지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요. 예. 다 다른 업종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첨단 베어링은 영주만 추진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영주에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기본적인 국가 계획은 확정이 됐는데 예. 다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기업이 얼마나 여기에 들어올 것이냐? 예. 또 그 이후에 이제 지방 재정으로 얼마만큼 이게 추진할 수 있느냐? 아하,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그걸 거죠. 이제 판단하는 네. 거고. 솔직히 지금 선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130개 업체를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예. 수요를 조사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130개 업체가 희망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업체는 약 한 100개 업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30% 정도 예. 이렇게 여유가 있을 정도로 이 수요를 확보한 셈입니다. 그러면 뭐 선정되는 데는 거의 무리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한 10월쯤에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10월쯤에 이제 타당성 조사는 완료가 되고요. 완료가 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국토부의 승인, 뭐 이런 것 결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종 국가산업단지 준공하는 데까지는 앞으로 한 7년 정도? 한 2027년? 아니, 7년 정도는 아니고요. 예. 7년 정도면은 이제 입주가 거의 마무리된다고 봐야죠. 입주가 마무리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큰 계획이 거의 이제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유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고. 예. 조금, 세계유산 축전 소식도 좀 여쭤보려고요. 올해 이제, 문화와 관광도시 영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세계유산 축전도 열리게 되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실까요? 뭐 세계유산 축전은 사실은 이제 작년, 재작년 이태 동안 이제 사찰 그리고 서원 전국의 7개 사찰과 9개 서원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세계유산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한꺼번에 정말 많은 세계유산이 탄생한 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주에는 부석사와 소서원이 이렇게 세계유산이 됐는데 올해 영주와 안동 또 경주를 묶어서 세계유산 축전을 이제 문화관광체육부가 이렇게 좀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그간에 뭐 우리 국내에서만 그래도 참 관광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만 이제 세계로 세계 문화재가 된 이상 세계 문화재로서의 축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당장 세계 축전은 아니지만 세계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관광 그러니까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이렇게 변화할 것에 대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영주는 이제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올 연말이면 안동까지 이제 단선으로 개통이 되고 내년에는 복선이 다 완료가 되는데 이런 중요한 인프라가 하나 이제 마련되는 셈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코레일과 협력해서 관광열차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는 이러한 세계유산을 한 곳에 각각 시군이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시군이 같이 연합해서 머무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요?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욱현 영주시장이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지금 상하층 간 온도차가 있어서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목요일까지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이후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주간 계획에 참고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에 또다시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이번 한 주 또 다음 주 초까지 이렇게 우산이 필요한 날이 많습니다. 비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 후반부터 다음 주에 걸쳐서 장맛비 소식이 길게 들어있습니다. 북쪽 상공의 찬공기가 얼마나 내려올 것인가에 따라서 예보가 또 바뀔 수 있는데요. 변동성이 커 보여서 정체전선의 북상 정도에 따라서 예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좀 오릅니다. 30도, 31도까지 예상되고요. 금요일 돼야 27, 8도 선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상주, 안동이 21도에서 30도 분포 나와 있고요. 예천, 문경, 영주, 봉하 20도에서 29도 분포, 그리고 의성이 20도에서 31도, 영양 청송이 20도에서 30도 분포 예상됩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29도, 습도는 63%입니다. 날씨였습니다.